Hello everyone, welcome back. 안녕하세요. 이포스 유형별 영어 독해 이효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7강 심경 및 분위기 파악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일상생활에서나 글을 읽을 때나 분위기를 파악하는 능력은 정말 중요해요. 혹시 학교에서 혹은 집에서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혼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분위기를 파악하는 문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런 문제에서는 어떻게 물을까요? 자, 문제를 보면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윗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들이 바로 우리 오늘 공부할 심경 및 분위기 파악하기 문제 유형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독해 실력을 충전해 보도록 할게요. 다들 준비됐나요? Are we ready? Okay, then here we go. 네, 친구들 교재 42쪽 보세요. 교재 42쪽 보시면 문제 나와 있죠? 어떤 문제 유형이 나왔는지 보도록 합시다. 문제 1번. 윗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맞아요.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심경 파악하기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이런 문제 형태는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지 선생님이 오늘도 3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팁은요. 글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주목하며 글 전체의 느낌을 파악한다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어떤 표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어휘 중심의 의미를 파악하시고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지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팁입니다. 심경 및 분위기의 변화를 파악할 때는 후반부의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 어떤 글들은요. 분위기가 반전이 되기도 해요.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팁입니다. 자, 평소에 심경이나 분위기를 나타내는 어휘들을 익혀둔다인데요. 여러분들 평소에 어휘 공부 많이 하고 있죠? 이럴 때 분위기 혹은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공부해두면 이런 문제 유형을 풀 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3가지 팁을 기억하시고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독해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보시면 I was on my big backpacking adventure. 오랜만에 짧은 문장으로 시작을 하네요. 자, I was, 저는 있었습니다. 과거 형태 나오죠? 전치사 앞에서 끊기로 했으니까 끊어보겠습니다. 어디 있었냐면 my big backpacking adventure. 자, 여기서 backpack 하면 무슨 뜻일까요? backpack. 뒤에 매는 가방, 즉 배낭을 말해요. 근데 여기 ing 붙어있죠? 자, 이런 형태가 나오면 배낭여행을 하다, 배낭여행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큰 배낭여행 모험에 있었습니다. 즉, 저는 모험을 위해서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계속 보면 I have been hiking through the heart of the wilderness. 네, 여기서 먼저 had 나오고 been hiking. 자, 여기서 다들 무너질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이라고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유용한 직독직해법 알려드릴게요. 우리 had 나오고 been 하고 이렇게 동사에 ing가 나타나 있는 형태가 나오면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자, had pp는 과거 완료죠. 근데 여기 비동사 ing도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과거 완료 진행이라고 부르는데 해석을 할 때는 무엇을 하던 중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자, 시간표상으로 보면 자, 우리 선생님이 수직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수평선을 그려보면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 과거에 끝났을 때 과거에 진행 중이었던 일을 우리가 과거 완료 진행을 쓴다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이 자세한 문법 사항은 여러분 문법 시간에 배우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독해 중심으로 보니까 무엇을 하던 중이었다라고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하이크가 보이니까 하이크를 한번 넣어볼까요? 하이크, 하이킹 무슨 뜻이에요? 산행이라는 뜻이잖아요. 산을 올라가는. 그래서 저는 산행 중이었어요.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Through the heart of the wilderness. 자, through 하면 무엇을 통해서 라는 뜻이고 심장이 나왔어요. 무엇의 심장이죠? 네, wilderness. 여기서 wild잖아요. wild함, 즉 황무지를 말합니다. 황무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황무지의 심장을 통해서 저는 산행을 하고 있었어요. 황무지를 가로질러서 가고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자, 계속 보면 But the rain clouds sat low in the valleys and it blocked any view of the mountains. 네, 그러나 the rain clouds, 네, 비 cloud 하면 구름이죠. 비구름이 set이 무엇일까요? 우리 sit이라는 동사 알죠? 앉다라는 sit의 과거 형태입니다. 앉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앉았냐면 low, 낮게 앉았대요. 어디에? In the valleys. valleys 하면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즉, 근데 비구름이 이 글쓴이가 황무지를 막 가고 있는데 비구름이 낮게, 계곡 낮게 앉았다라는 뜻은 낮게 깔렸다라는 뜻이겠죠? And it blocked any view of the mountains. 아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block하면 막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시야도 다 막았대요. 산들의 시야를 다 막아버렸대요. 즉, 비구름들이 그 산의 시야를 막았다라고 나오겠죠? At one point, a heavy rainstorm made a sudden attack on me. 잘못해보겠습니다. At one point, 컴마 있으니까 끊고 자, 한 시점에서요. 자, 한 지점. 여기서는 시간상의 지점을 말해요. 그래서 그때쯤 되니까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A heavy rainstorm. 자, 무거운, rain 하면 비란 뜻이고 storm은 폭풍이란 뜻이죠. 폭풍우가 무거운 폭풍우라 그러면 좀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가 heavy, 무겁다, 무게를 나타낼 때도 쓰는데 날씨에 자주 쓰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심하게 몰아치는 비 아니면 폭풍우를 말해요. 그래서 심한 폭풍우가 made, 만들었대요. 무엇을 만들었냐면 sudden attack.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갑작스러운 공격을 만들었대요. 누구한테? on me, 나한테. 즉, 정리를 해보면 갑자기 비구름이 깔리면서 계곡에 비구름 깔렸고요. 산에 대한 시야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쯤 돼야 하니 심하게 폭풍우가 갑자기 나를 공격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There was nothing I could do and I waited for it to pass. 네, 여기도 해석을 해봅시다. There was 하면 무엇이 있었다 라는 뜻인데 nothing,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아무것도 없었대요. I could do. 자, 컴마 끊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여기 반갑게 나왔네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could는 조동사 can의 과거 형태입니다. can은 할 수 있다, could는 할 수 있었다 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자, 문장 내에서 앞에 주절에 있는 동사가 이렇게 과거 시제가 나오면 얘를 할 수 있었다 라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다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 연결해 볼까요? And I waited for it to pass. 네, 그리고 저는 기다렸어요. 그것을 pass, 지나가기를. 즉,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아셨으면 좋겠는 구문이 나오네요. 자, wait for 하면 무엇을 기다리다 라는 뜻인데 투부정사가 연결이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동사원이 연결이 되면 이것이 이렇게 하기를 기다리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밑에 보이시죠? wait for 무엇 to 띠링띠링 무엇을 하기를 기다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나는 이 글쓴이가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쵸, 아까 말했던 heavy rainstorm, 심한 폭풍우가 다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 분위기 어떠세요? 자, 신나게 배낭여행 딱 해야지 하고 모험을 떠났는데 갑자기 심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이 상황, 산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뭔가 절망적인 상황이 좀 왠지 그려지시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But just as I was about to give up all hope of seeing the sun again, someone shouted, "Hey, look at that!" 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but, 그러나, just,
as I was about to give up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as라는 말이 또 반갑게 나왔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as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면 무엇 뭐 함에 따라서 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 더 알아두세요. 무엇 뭐 함에 따라서 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 무엇을 할 때라는 뜻도 있어요. 이 두 가지 같이 알아둡시다. as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 문장에서처럼 주어 동사가 연결이 되면 무엇 무엇 할 때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이것을 할 때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was about to라는 말이 나와요. 자, 비동사 나오고 to 문형사 이렇게 동사원형 연결이 되면 자, 이것도 하나의 수거처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about이 대하여라는 뜻이 아니고요. 막 이것을 하려던 참이다 라는 뜻이에요. 막 이걸 하려던 참이었어요 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즉, 제가 막 give up, 포기를 하려던 참에 포기를 하려고 했을 때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자, 무엇을 포기하려고 했을까요? 연결해 볼까요? All hope of seeing the sun again 까지 끊어봅시다. 자, 해를 다시 보는 것에 대한 모든 희망을 이제 포기를 하려고 막 하던 참에 그럴 때 someone shouted. 누군가가 shouted. 소리를 쳤어요. 뭐라고 소리를 쳤을까요? Hey, 야, look at that. 저기를 봐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연결되는 건 the sky, 하늘이 하고 여기 괄호 안에 지금 단어가 지금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죠? 이따가 문제에서 이 단어를 순서대로 맞춰달라는 문제가 나올 텐데 단어만 한번 짚어봅시다. 자, 하늘이, 자, me 하면 나를 이란 뜻이고 speechless, 자, 이 단어 들어보셨나요? speech는 좀 익숙한 단어죠. speech, 연설, 말이란 뜻이고 자, listen은요, 덜, 보다 없는 이란 뜻인데 말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뭔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형언할 수가 없는, 말을 하지 못하는 이란 뜻이 있어요. speechless,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그리고 with, 무엇과 함께, surprise, 놀라움, made, 만들었다라는 말이 네, 순서가 엉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이따가 한번 정렬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At the head of the valley was a perfect rainbow. 자, at the head까지 하면 머리란 뜻이죠. 머리에서 어떤 머리냐면 the valley, 계곡의 머리에서 자, was는 있었다라는 뜻이고 a perfect rainbow, 완벽한 무지개라는 뜻이죠. 자, 이 문장을 딱 읽어보아니 완벽한 무지개가 계곡 머리에 있었다라는 뜻인 건 알겠는데 우리 친구도 여기서 조금 헷갈릴 겁니다. 선생님, 보통 이렇게 평서문에서는 주어가 앞에 나오고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왜 동사가 나오고 이렇게 주어가 나와 있죠? 라고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원래 평서문에서는 주어 동사 순서가 맞죠? 그런데 여기서는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at the head of the valley라는 부사구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나와져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중요한 직독직해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부사구가 문장 앞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어 있다. 그럴 때는 이 부사구를 강조하려고 나온 구문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즉, 여기서 이 문장은 원래 어떤 문장이었냐면 네, A perfect rainbow was at the head of the valley라는 문장이었는데 at the head of the valley 문장을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끌어다 놓고 a perfect rainbow 주어와 비동사 was를 순서를 살짝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부사 구문을 강조하는 구문이다라고 이게 문법 시간에 공부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사 강조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 살짝 의미 강조가 있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 볼게요. It was so bright that the edges of the trees below looked like candle. 자, 그것은요, so bright, 너무 밝았습니다. That the edges, 자, 가장자리는요, 자, 무엇의 가장자리죠? 나무들의 가장자리, below는 아래에, 밑에란 뜻이에요. 아래에 있는 나무들의 가장자리들이 너무 밝았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또 하나 정말 자주 나오는 구문을 하나 소개합니다. so라는 말이 나오고 형용사나 부사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서처럼 that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쭉
문장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너무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하다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So, 형용사 혹은 부사, that, 너무 해서 이러이러하다. 주어 동사 순서가 that 다음에 따라 나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 선생님이 적용을 해봤죠? 그것이 너무 밝았대요. 뭐가 밝았을까요? 그쵸. 그 완벽한 무지개가 너무 밝아서 밑에 있는 나무들의 가장자리들이 looked like candle. 캔들 하면 양초, 초잖아요. 촛불들처럼 보였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독해는 해봤는데 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뭐라 그랬죠? 글쓴이가 신나게 백패킹, 배낭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자, 비구름이 깔렸습니다. 헤비 레인스톰, 심한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이 친구 마운틴, 산도 못 보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 심한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라고 했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기에서처럼요. 모든 희망, 해를 같이 볼 수 있을까? 해를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 그 희망을 다 포기하려고 할 때쯤 어떤 사람이 저기 봐! 해서 딱 봤더니 하늘이 어떻게 되어 있었고요. 이따가 정리할 겁니다. 계곡 머리를 보니까 아름다운 무지개가 쫙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개가 너무 밝으니까 그 밑에 있는 나무들이 반짝반짝 촛불들처럼 보였다라고 나오는데요. 글쓴이의 기분이 어떠하다라고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니까 어때요? 글쓴이의 기분이 좋아졌겠구나라는 거를 어림짐작할 수 있죠? 자, 이거를 명심하시고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윗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기 1번. angry, 화가 난 상태에서 bored, 지루하게 되었다, 심심하게 되었다. 자, 아니죠. 화가 났다가 심심해졌을까요? 지금 레인보우가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데 지루하다라는 말은 맞지 않고요. 1번 땡이고. 2번 proud, 자신감 있는, 자부심 있는 이라는 뜻인데 자부심이 있다가 worried, 걱정스럽게 되었다. 무지개 보면서 걱정스럽다라는 건 좀 어울리지 않죠? 2번도 답이 아니고요. 3번 보시면요. hopeless. 자, hope는 희망이라는 뜻이고요. less는 뭔가 덜, 보다 없는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희망이 별로 없어요. 즉, 절망적인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였는데 excited, 신나는, 흥분한 이런 상태로 되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폭풍우가 몰아차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희망이 없는 상태 포기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저기 봐 하면서 무지개를 보고 이 친구가 기분이 좋아졌겠구나, 신났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5번의 단어들도 짚어드릴게요. 먼저 4번에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indifferent 한 무슨 뜻이냐면 different가 다르다라고 해서 indifferent, 다르지 않으니 절대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무관심한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무관심한, 무뚝뚝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envious, 부러워하는, 질투하는 뜻인데 무관심하다가 질투하는 뭔가 맞지 않는 단어죠. 그래서 4번도 아니고 5번을 보시면 satisfied, 만족스러운 에서 disappointed, 실망스러운. 네, 처음에 만족스럽다가 무지개를 보고 실망스러워졌을까요? 역시 뭔가 어울리지가 않는 단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처럼 우리 이런 분위기, 심경 파악하는 문제에서는 개별적인 단어들을 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답을 골라내는데 수월해지죠? 평소에 어휘 공부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 2번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죠. The sky,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 했었나요? 아까 상황은 이랬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모든 희망을 버리려고 하던 차에 누군가가 저기 봐 해서 하늘을 봤더니 자,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들어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보니까 계곡 머리 위에 레인보우 완벽한 무지개가 펼쳐 있었다라는 뒤에 문맥도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괄호의 단어를 좀 정리해 보면 네, 어떻게 영어로 쓸 수 있을까요? 하늘이 저를 만들었어요. Made me 말을 할 수 없게 speechless with surprise. 깜짝 놀라서 저를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라고 영어로 정리해주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우리 분위기 및 심경 파악하는 문제 첫 번째 시간 가져봤는데요. 자, 어떠셨어요? 단어를 잘 알고 있다면 꽤 수월하게 풀리는 문제 유형인 것 같은데 자, 우리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서 잠깐 쉬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히든 픽처 퀴즈 게임 시간인데요. 네, 히든 픽처 하면 숨겨진 그림이란 뜻이잖아요. 선생님이 그림이나 사진을 숨겨놓고 조금씩 보여드릴 겁니다. 이 그림이 나타내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자, 다들 준비됐나요? 오케이, then let's start.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garage라는 단어인데요. garage 하면 차를 넣어두는 장소, 차고를 뜻해요. 자, 우리 이 단어 보면 많은 친구들이 가라지 이렇게 읽더라고요. 가라지 아닙니다. garage라고 읽어주세요. 자, 그럼 오늘 히든 픽처 퀴즈 게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신경 및 분위기 파악하기 문제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친구들 교재 44쪽 보세요. 교재 44쪽 보시면 문제 나와 있죠. 어떤 문제 나왔는지 문제 유형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윗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하게 심경 변화를 물어보고 있네요. 이런 문제 어떻게 풀자 그랬어요? 네, 글의 전체적인 거를 보시고 특정 표현들이 분위기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글의 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글의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글의 후반부에 집중해서 주의 깊게 보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 자, 바로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해부터 해볼게요. 자, 칠판을 보시면요. On our second day in the new house, my family had such a nice time with 6 to 8 friends in the house.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On our second day까지 끊어볼게요. 전치사구끼리 묶어주면 해석하기가 아주 쉬워지거든요. 자, 우리의 두 번째 날이에요. 두 번째 날? 무슨 두 번째 날이죠? In the new house. 새 집에서의 두 번째 날에 새로 집에 이사를 왔나 봐요. My family, 우리 가족들은 had such a nice time까지 해볼게요. 자, 가졌습니다. nice time은 알겠죠? 좋은 시간을 가졌다라는 뜻인데 도대체 such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꼭 필기하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such는 이러한이란 뜻이 있는데 여기서처럼 such a 혹은 on이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 명사 나오면 우리가 이 형용사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좋은 시간이 아니고 정말 좋은 시간을 참으로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필기해놓고 꼭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such a 형용사 명사 기억하시고 정말 좋은 시간을 우리 가족들 가졌대요. with 6 to 8 friends까지 끊어볼까요? 자, 이런 전치사 to 나오면 어디서부터 어디 범위 나타내는 물결로 생각하자라고 했죠? 6명에서 8명의 친구들과 함께 in the house, 집안에서 자, 그래서 새 집으로 왔는데 두 번째 날에 6명, 8명 정도 친구 불러서 가족들이 좋은 시간,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첫 번째 문장이 시작되네요. I walked out to the garage while the majority of people were in the backyard. 네, 보겠습니다. I walked out까지 해보면 저는 걸어서 밖으로 나왔어요. 걸어 나왔습니다.
to the garage. 아까 전에 히든 픽처 퀴즈에서 했던 garage, 차고란 뜻이었죠? 차고로 걸어 나왔어요. 자, 그 다음 while 나타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 언급하긴 했었는데 while이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연결되면 무엇을 하는 동안에 혹은 무엇 하는 반면에 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적용을 좀 해볼까요? The majority of people were in the backyard. 대다수의 사람들이 in the backyard 하면 뒤에 있는 뒤뜰이죠. 뒤뜰에 있는 동안에 저는 차고로 걸어 나왔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아주 좋네요. 자, 계속 보면 As I came back into the study, the whole stack of CDs were scattered equally throughout the study까지 해보겠습니다. as가 나타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계속 나오네요. as 하면 무엇을 함에 따라서 무엇을 할 때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무엇 할 때라고 해석을 해줍시다. 제가요, came back, 돌아왔을 때 어디로 돌아왔냐면 the study. 자, 우리 study 하면 보통 공부하다라는 말만 알고 있죠? 근데 공부를 하는 장소, 서재라는 명사의 뜻도 있습니다. 즉, 제가 서재로 돌아왔을 때, 뭐뭐할 때, 자, 끊어볼게요. 콤마 나왔으니까. The whole stack of CDs 까지 해보면 자, CD의 전체 스택 하면은 무더기란 뜻이에요. CD 전체 무더기들이 was scattered. scatter 하면은 흩어져 있다, 흩뿌리다 라는 뜻인데 지금 비동사와 함께 ed, 과거 분사, pp 형태 나왔잖아요. 비동사 pp 나오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죠? 수동형의 의미가 있다. 수동태라고 했죠. 따라서 여기서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라고 수동의 의미를 좀 해석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흩어져 있었는지 나옵니다. equally, 똑같이. 아니, 똑같이 무슨 뜻이죠? throughout the study. throughout 하면은 통해서 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즉 서재를 통해서 즉 서재 전반적으로 다 CD 전체 무더기가 다 흩어져 있었대요. 언제? 제가 밖에 garage, 차고에 나갔다가 서재에 돌아왔을 때 이렇게 CD가 확 흩어져 있었다고 하네요. 자, 기분이 어땠을지.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Across the pool table and equally around the room, I just 까지 해볼게요. 이 전부터. 자, across 하면 무엇을 가로질러서 라는 뜻이죠. The pool table 나왔어요. 우리 pool, 스위밍 풀 생각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pool table은 당구대라는 뜻이 있어요. 당구대를 가로질러서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당구대 가로질러서 and 그리고 equally 똑같이 평등하게 around the room, 방 주변에 똑같이 다 뭐가 흩어져 있었다는 거죠? CD 무더기들이 다 흩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I just thought maybe things got a little out of hand. 저는 단지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냥 things, 어떠한 것들이 뭐뭐 하게 됐다라는 뜻이고 a little, 약간이란 뜻이잖아요. 저는 그냥 아마도 그냥 어떤 것들이 out of hand, 손 바깥으로 가게 된 거겠지라고 생각했대요. 자, 친구들, 손 바깥으로 가는 게 무슨 상황일까요? 즉, 손밖, 통제 바깥으로 가다. 그래서 뭔가 어떤 것들이 이상하게 되다, 잘 되지 않다, 뭔가 잘 안 된 거겠지,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은 거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But, 그러나 with every CD I picked up. 자, 콤마에서 끊고 자, 모든 CD들, 제가 주었던 모든 CD들과 함께 I got a little more curious 까지 해볼까요? 자, 우리 got은 get의 과거죠. get 동사 나오고 a little 약간이란 뜻이 다음에 그 다음에 more curious 궁금해하는 이란 뜻인데 more 붙어져 있으면 더 궁금해하는 이란 뜻의 비교급이죠. 그래서 get 동사 나오고 형용사의 비교급이 나오면 어떻게 하게 되다, 점점 더 이렇게 됩니다 라는 뜻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적용을 해보면 약간 점점 더 궁금하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었냐면
whoever did it. 아하, whoever이란 뜻. 자, who는 누구란 뜻이죠? 근데 여기 ever이란 말이 붙으면 누구든지라는 뜻이에요. 자, 누구든지. 아니, 이 짓을 누구든지 했든지 간에 나는 이게 뭐 도대체 누가 한 건지 점점 더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CD를 하나씩 다 주우면서요.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기분이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새로운 집에 이사 와서 가족들, 친구들 막 놀고 있었는데 잠시 차고에 갔다가 서재에 왔을 때 CD가 엉망진창으로 scattered, 흩어져 있었죠. 그래도 처음에는 뭔가 잘못된 거겠지. 뭔가 일이 잘 안 풀린 거였겠지라고 하다가 하나씩 CD 주우면서 근데 도대체 누가 한 거야? 라고 궁금하게 됐다는 겁니다. I asked people in the yard and they didn't know anything about it. 저는 자, asked 하면 물어보았다 라는 뜻이죠.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in the yard. 아, 그 뒤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and they didn't know. 그리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것도 알지 못했대요. 즉, 여기 나오는 그것은 무엇이죠? 서재에 CD가 왜 흩어져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계속 보면 There were only 2 people left in the house. 자, there were 하면 무엇이 누구가 있었다라는 뜻인데 오직 2 사람만이 있었대요. 자, left라는 뜻이 왼쪽이라고 알고들 있죠? 네, 여기서 또 하나 알아주세요. 남기다, 두다라는 뜻의 leave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left 하면 남겨진 이란 뜻으로 정말 많이 써요. 남겨진 2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In the house. 어디예요? 네, 바로 그 집에 딱 2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금 yard, 마당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속 볼까요? I told them what happened and they had no idea as well. 까지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했냐면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 여기 나오는 그들은 누굴까요? 그쵸,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죠. 제가 차고에 갔다가 서재에 돌아왔더니 CD가 막 다 흩어져 있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And they had no idea as well. 그리고 그들은 갖지 못했어요. 아무런 생각도 갖지 못했어요. 즉, 몰랐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모르다, I don't know를 I have no idea라는 표현으로도 대신 쓰거든요. 자,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라는 뜻의 as well이 나왔습니다. 이제 영어로 바꿔보면 뭐 to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이렇게 부정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긍정의 to가 아닌 either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바꿔줘도 되고 그냥 써도 되고 자, 같이 알아두고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전혀 몰랐대요. By this time, 네, 이 시간쯤 되니까, 이때쯤 되니까요. My blood started pumping, 네, 나의 피가요 시작되었습니다. pumping, 펌프질을 시작했대요. 아니, 피가 왜 펌프질을 했을까요? 즉, 우리말로도 그런 표현이 있죠. 피가 솟구치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때쯤 되니까 저의 피가 막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글쓴이의 심경이 어땠을지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독해하고요. 자,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문제 1번. 윗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우리 친구들 이런 문제 어떻게 풀자고 했죠? 먼저 첫 번째 팁 기억나세요? 어떤 표현들은 분위기나 심경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표현들에 집중해서 글의 느낌, 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네, 이렇게 심경 변화를 묻는 문제에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거나 글쓴이의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글의 후반부에 주목해서 보자라고 했던 팁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 팁대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angry, surprise, 화가 난 상태에서 surprised, 깜짝 놀랐다. 우리 다시 한번 독해했던 지문 보도록 할까요? 우리 첫 번째 상황이 뭐였죠? 네, 바로 새 집에 와서 새 집에 딱 2번째 날에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여기 보세요. Such a nice time. 아주 좋은 시간 가졌잖아요. 그죠? 근데 잠깐 차고에
나갔다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뒤뜰에 있는 동안 이 친구가 차고에 나갔다가 서재로 돌아왔는데 아니 글쎄 CD 무더기들이 다 was scattered 흩어져 있었어요. 서재 전체 흩어져 있고 당구대 가로질러서 방 여기저기 CD들이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죠? 근데 글쓴이가 처음에는 아 그래 일이 뭔가 잘못됐었던 거겠지 라고 꾹 참고 CD를 하나하나 주웠는데 CD를 주우면서 도대체 누가 한 거야? 라고 궁금해졌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글쓴이가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도대체 누가 하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좀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네, 이때쯤 되니까 저의 피가 솟구치기, 범프질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라는 표현 있잖아요. 즉 화가 나서 끓어오르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우리 글쓴이의 심경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럼 화가 난 상태에서 깜짝 놀랐다. 자, surprise 요거는 아니죠. 그래서 1번 답이 아니고 2번 보세요. 이번에 unpleasant 나오는데요. 우리 pleasant 하면 기쁜이라는 뜻인데 on이란 말이 들어가면 네, 반대의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기쁘지 않은, 즉 불쾌한이라는 뜻이에요. unpleasant, 그래 초반부에 막 신나는 such a nice time 갖고 있었는데 불쾌하다라는 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아니고 satisfied, 만족스러운 역시 아닙니다. 그래 후반부에 화가 나서 피가 펌프질하는데 satisfied, 만족스러운 단어 넣으면 안 되겠죠? 3번 보시면 bored, 지루한, 심심한, 처음에 심심했다가 excited, 신나게 되었다. 역시 처음에 즐거운 시간 가졌다고 했는데 지루한으로 시작하는 것도 안 되죠. 내용에 맞지 않고 4번 보시면 pleasant, 기뻤어요. 기분이 좋은 상태였는데 angry, 화가 났어요. 네, 바로 정답이 여기 나오네요. 4번. 아까 전에 비가 솟구치는 장면에서 이 글쓴이가 화가 나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보시면 excited, 신이 났었는데 disappointed. disappointed는 무슨 말이라고 했죠? 실망스러운 이라는 뜻이었잖아요. 실망스럽다라는 것과 비가 솟구치는 상황은 뭔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네, 여기서 우리 분위기, 심경 파악하는 문제 봤는데 그 다음 문제, 2번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what happened가 가리키는 것을 우리말로 쓰시오. 네, 바로 여기 나오죠.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들 역시 아무것도 몰랐어요. 라고 문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은 뭐였죠? 그쵸. 글쓴이가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서재 전체에 CD가 막 흩어져 있었던 일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정리해보면은 네,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심경 및 분위기 파악하기 문제 유형 풀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문장이 조금 길어서 좀 힘든 부분도 있었죠? 자, 이럴 때 힘을 발하는 것이 직독직해법입니다. 선생님이 직독직해법을 한눈에 정리해봤어요. 우리 공부해보도록 할까요? Shine bright like a diamond. Shine bright like a diamond. Fine light in the beautiful sea. I chose to be happy. You and I, we're like diamonds in the sky.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글쓴이의 심경 혹은 분위기 파악하는 문제들 풀어봤는데 어려웠나요? 아니면 너무 쉬웠나요? 네,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3가지 팁 기억하시면 이런 문제들도 문제 없이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그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첫 번째 팁은 뭐였죠? 맞아요. 글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표현들에 주목해서 글 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하자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을 심경 및 분위기가 변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후반부의 변화에 주의하세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but
그러나 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목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평소 심경이나 분위기를 나타내는 어휘들을 익혀보자 라고 했는데요. 이런 어휘들을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보기를 볼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공부하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발강, 어휘 추론하기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정말 잘했습니다. Good job everyone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